자, 이어서 우리가 상호권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상호 전용권이라고 했는데요. 상호에 대한 권리죠. 자기가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상호권은요, 두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 있어요. 등기 전의 상호권과 등기 후의 상호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뭐 구체적으로 전체를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나온 주제만 가지고 제가 던져드립니다. 등기 전의 상호 전용권은 상호 사용 폐지권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일단 등기 전의 상호 전용권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 금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등기 전의 상호 전용권을 표현한 겁니다. 조문에 가보시면. 그래서 누구든지 또 조심할 게 있습니다. 요거 행정구역 관계없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등기 전의 상호 전용권은요. 행정구역 관계없이 설령 부산에서 했다 하더라도 그죠? 안 됩니다. 그죠? 상관없어요. 전용권이 적용됩니다. 누구든지 행정구역 관계없이 부정한 목적과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이게 바로 등기 전의 상호 전용권이에요.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위반해서 이렇게 사용했다. 부산에 있는 서울에 있는 고려당을 갖다가 부산에서도 똑같이 고려당을 사용했다. 그러면은 행정구역 관계없이 자기가 서울에 있는 고려당이 너무 유명하니까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서울의 고려당의 지점처럼 생각을 해서 사용하도록 사용했습니다. 이 위반 사용이죠. 이렇게 되면 어때요? 원래 서울에 있는 고려당이 손해받을 염려가 있겠죠. 그자는 상호를 폐지하라고 청구 가능합니다. 이게 상호 폐지 청구예요. 그럼 이 상호 폐지 청구권은 등기되어야만이 보호되는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바로 등기 전의 상호 전용권이에요. 또 하나 여러분의 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상호권은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보호됩니다. 상호권은 등기되지 않더라도 보호됩니다. 그런데 등기를 하면은 상호권이 강화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입증 책임이 완화되거든요. 등기를 하게 되면 추정조항이 법적인 추정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입증 책임이 전환됨으로 해서 상호권을 갖고 있는 자가 굉장히 편리하게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상호권이 강화된다는 거죠. 알겠죠? 그런 겁니다. 어쨌거나 등기 전에 상호 전용권, 다시 말하면 상호는 등기하지 않더라도 권리가 발생한다. 자, 요건은 부정한 목적으로 영업을 오인하는 상호를 사용하고 사용으로 손해받을 염려가 있어야 된다는 요건 알아두셔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영업의 동일성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상호를 등기해야만이 이 권리가 보호되는 것도 아닙니다. 알겠죠? 그거 같이 잡아주시고 등기 후에는 권리가 강화된다까지 이렇게 요건을 만약에 사례형이 나왔다 하더라도 요 정도는 적어주시면 되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상호 전용권으로서 폐지 청구권 나오면 의 부분은 요 정도 적어주시면 충분하고 요건은 요 정도 적어주시고 사안을 검토하시면 됩니다. 자, 행사 내용은 현재 또는 당내 사용 금지 청구도 포함되어 있다. 알겠죠? 이게 판례 입장이죠. 굉장히 확대시켰습니다. 현재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사용하지 마. 라는 의미에서 간판 철거 청구, 등기 말소 청구까지도 여기에 상호 폐지 청구권에 포함되어 있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확대시켜줬죠? 물론 손해배상 청구는 얘기했잖아요. 이 폐지 청구 제도와는 별개예요. 손해배상은요. 언제든지 어떤 이유가 있든지 손해가 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청구할 수 있다. 또 요거 알아두세요.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4번에서 포인트 잡혔던 게 뭐냐면 4, 5, 6에서 다 잡힌 내용들입니다. 4, 5, 6번을 제가 오늘 문제를 내드릴 겁니다. 4, 5, 6 세 문제를 내드릴 거니까 편하게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포인트는 제가 정리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상호 이전 문제가 됩니다. 상호를 다른 사람이 넘겨주잖아요. 예를 들면 영업을 하다가 영업을 폐지했을 때 내 상호를 사용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넘겨준단 말이죠. 이거 상호 양도입니다. 양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상법상 아주 특별한 하나의 제도가 있기 때문에 알아둬야 되는데 상호 양도는요. 원칙적으로
인격권적 성격도 갖고 있고 재산권적 성격도 갖고 있는 여러분 다 아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조문이 나와 있는데 그 조문을 분석해 보면 인격권과 재산권을 함께 녹아있는 조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떠냐면 요게 조문 내용입니다. 조문 내용인데 첫 번째는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해서 양도 인정한다. 이게 바로 인격권을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상호는 원칙적으로는 반드시 영업과 함께 같이 넘겨줘야 된다. 알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격권을 갖고 있다. 그래서 영업과 분리해서 양도 못하고요. 상호만 압류 상속도 못해요. 예외적으로 재산권적 효과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상호권에 대한 재산권에 대한 회수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언제 하냐? 영업이 폐지된 경우입니다. 영업이 폐지된 경우는 상호만 양도도 가능하고 상속도 가능하다. 이게 법조문 하나에 나와 있지만 원칙과 예외를 포함하고 있는 조문이다라는 걸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양도 방식은 특별한 방식 없고요. 등기해야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양도의 의사표시로 충분히 효력 발생합니다. 알겠죠? 그런데 등기를 하면 어떻게 되냐? 등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성립 요건이 아니고 효력 요건도 아니고 대항 요건이 합니다. 알겠죠? 등기하게 되면 제3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요건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 그래서 상호를 양도할 때 반드시 등기해야 된다, 그거 아닙니다. 만약에 상호를 양도하고 병행하고 등기를 안 했다, 대항 요건이기 때문에요. 여기는 제3자에 대해서 대항하지 못한다고 나와 있어요. 제3자에 대해서 대항하지 못한다고 나와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조심해야 되죠. 선이 제3자가 아니고 선이 악이 불문하고 상호는 양도되었을 때 등기하지 않으면 대항할 수 없다. 알겠죠? 이런 것들이 조문에 숨어 있는 하나의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기출 문제 다 하고 나서 여러분하고 조문 분석 한번 스터디 할 텐데요. 이 조문 분석을 한번 해보면 굉장히 여러분 상법을 쉽게 빨리 접할 수 있습니다. 조문을 좀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4번 그죠? 4번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했습니다. 4번에 포인트 있는 건 다 설명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들 여러분이 한번 풀어주시면 됩니다. 특히 뭐 스쳐가면서 한번 보시면 예문을 한번 보세요.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 등기되지 아니한 영업의 상호는 양도될 수 없다. 등기가 요건이 아니라 했잖아요. 틀린 거죠. 영업을 폐지할 때는 근데 양도는 뭐라 그랬습니까? 양도는 등기 요건이 아니에요. 성립 요건이 아니에요. 양도는 얼마든지 등기하지 않도록 양도할 수 있습니다. 등기하게 되면은 대항 요건일 뿐이에요. 그래서 등기되지 아니한 영업의 상호는 양도할 수 없다. 틀린 것이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한번 풀어보세요. 지문 하나하나를 갖다 잘 정성껏 풀어야 됩니다. 대충 뭐 풀고 그러면 안 돼요. 정성껏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셔야 됩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4번에 대한 해설이 쭉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다 지나가도록 하고, 그렇군요. 5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5번. 자, 5번 한번 포인트를 잡아주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5번에 하나 또 추가적으로 어떤 쟁점이 하나 있습니다. 회사 명칭 사용 제한. 이건 너무 아시죠? 회사 명칭 사용. 다시 말해서 회사 아닌 자는 상호에 회사란 말을 붙일 수 없다. 알겠죠?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법에서 규제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회사 아닌 자가 회사 영업을 양수했다 하더라도 상호에 만약에 회사 아닌 자가 해서 영업을 양수했기 때문에 그 아닌 자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상호에 회사 표시 문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알겠죠? 그런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쟁점도 반복해서 출제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일 상호 사용 원칙이요. 그 다음에 쟁점이 뭐냐면 등기 전 상호 전용권도 계속 반복해서 출제되고 있죠. 앞쪽에 설명했기 때문에 이것도 생략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리고 상호 소경 문제죠. 이 상호 소경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상호권과 관련해서 상호 소경 문제, 영업을 양도 문제죠. 양도했을 때 상호 소경했을 때 양주인의 책임 문제, 영업 양도에서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죠. 상호권과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그때 설명하면 되겠지만 일단 상호 소경이라는 말이 있죠. 이건 양수인의 책임 제한으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연결해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영업 양도일 때 양수인이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하잖아요. 등기하면 모든 채권자에 대해서 양수인이 책임을 안 집니다. 설령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책임을 안 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양수인이 책임을 안 지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처럼 등기를 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채권자에게 통지를 해주면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통지하는 방법은 전문상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다른 시험에서 계속 나오는 게 있는데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 없이 채권자의 책임이 없음을 통지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둘이 동시에 해야 됩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채권자에 동시에 통지를 해야만 되는 것이고요. 이때는요. 통지받은 채권자에게만 변제 책임이 없고 통지받지 않은 채권자에게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양수인 입장에서는 어떤 게 유리합니까? 등기를 해야 됩니다. 등기를 해야만이 모든 채권자에 대한 변제 책임을 지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인데 상호와 영업 양도와 같이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객관식을 통해서도 우리는 충분히 상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5번의 쟁점이 이 정도였어요. 계속 나머지는 다 아는 쟁점인 것이죠. 그래서 민법상 조합에 대한 상호의 세상을 표시하는 문제를 상하지 못한다. 그렇죠? 이런 것들 다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번도 동일하게 반복된 주제가 나오기 때문에 3, 4, 5 핵심적으로 떴던 그죠? 출제위원들이 그다음 기출에서 중요했다는 주제를 우리 한번 다뤄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기출 문제 하는 것은 여러분이 복습뿐만 아니라 반복 학습하는 것이고 혹시 초보자 학생들이 만약에 이게 이해 안 된다면 이 정도는 이해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좀 더 해야 된다는 것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